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신형 투싼이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막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고 저희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 또 찾아뵈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와중에 투싼도 출시되고 오늘 콜로라도 시승회도 하고 저희 지금 시승차 갖고 있는 것도 세 대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정말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하여튼 투싼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일 중에서는. 예, 정말 멋있게 나왔고요. 크고, 예, 부쩍 커졌고, 부쩍 멋있게 나왔습니다. 사진이랑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매우 근사하게 잘 나왔고요. 요즘 현대차, 다른 거 몰라도 디자인은 동급, 일반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모습부터 보시면요, 이게 그릴이 어디까지고 램프는 어디까지냐, 요 경계가 좀 모호하게,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붙었는데 그 안에 헤드램프나 아니면 주간주행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숨어 있는, 불 켜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디자인이 이번에도 투싼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랜저, 아반떼, 산타페 이렇게 다 들어갔었죠. 이번에 투싼에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주간주행 등을 꺼놓고 있고, 이제 주차해 놨을 때는 그냥 그게 검은색 코팅된 그거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데 주간주행을 딱 키면은 양쪽에 주간주행 등이 탁탁탁탁 이렇게 들어오는, 요게 이번 신형 투싼의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도 삼각형 디자인이 계속됩니다. 아반떼에서만 삼각형이 쓴 게 아니고 투싼에도 삼각형이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이 삼각형은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도형이고요. 이 삼각형을 많이 써서 기존에 없던 그 새로운 이미지의 자동차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각형 쓴 거는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똑똑한 사람의 한 수 정도로는 충분히 보입니다. 뒷모습의 미등도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가운데 줄이 쫙 가 있고 그 밑으로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삼각형 안에도 또 삼각형이 삼각형이면서 삼각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일램프는 좀 위쪽으로 달렸죠. 뒷유리창 바로 밑에 상당히 높게 달아서 이게 좀 엉덩이를 쭉 채우고 있는 육상 선수의 그 스타트 장면처럼 이 테일램프를 높게 달무는 차가 막 튀어나갈 것처럼 좀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를 좀 낮게 달면은 좀 안락한, 승차감이 좋은, 그런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대형 세단에 좀 낮게 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전에 마이바흐 57이나 마이바흐 62 이런 거 보면 그래픽을 좀 이렇게 낮춰서 달았거든요. 이러면 좀 안락한 느낌이 납니다. 이번에도 후진등과 방향지시등은 범퍼에 별도로 들어갔어요. 전구 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범퍼에도 삼각형 찍혀 있고 이런 패턴들이 여기저기 많이 쓰여 있습니다. 뒷유리가 좀 특이한데요. 와이퍼가 위에 감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잘했고, 그리고 현대마크가 뒷유리창 가운데 밑에 쪽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와이퍼를 딱 키면 와이퍼가 위에서 이렇게 와이퍼가 움직이는데, 요 움직이면서 현대마크를 조금 침범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현대마크도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닦으면서 지나갑니다. 야, 그럼 현대마크가 울퉁불퉁한데 이거 와이퍼 이거 앞에 고무 고장나지 않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겉부분은 말끔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달려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이렇게 현대마크인데 앞에 평평한 거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 뒤에 붙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기엔 한 그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 조명도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명은 안 들어가고요. 그냥 평평한 면에 뒤에 이제 금속 느낌으로 현대마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좀 비싼 틴팅을 하면은 틴팅 회사 브랜드 솔라가드라든지 브이쿨이라든지 제가 요즘에 썼던 지벤트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스티커 딱 붙이는 자리인데, 요 현대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현대마크 자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저는 이번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옆모습이더라고요. 옆모습이 독특하면서 멋있습니다. 사실 좀 독특하면은 멋있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독특하면 그냥 특이해 보일 뿐이고 멋있기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독특하면서 멋있게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캐릭터 라인부터 보면은
앞바퀴를 이렇게 포물선처럼 타고 넘는 그 캐릭터 라인이 앞바퀴를 타고 넘고 있고요. 그리고 뒤는 쭉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있다가 쭉 뒤로 빠지는 그런 캐릭터 라인인데, 요게 이상엽 전무랑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그 화상 채팅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기를,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리나 뭐 이런 이탈리아의 미드십 스포츠카 보면은 요런 구성이다. 예, 앞바퀴는 요렇게 뭔가가 타고 넘는 덩어리가 있고, 그 뒤로 쭉 쐐기처럼 빠지는, 주로 이제 람보르기니의 이런 구성들이 많은데, 이런 느낌이 이탈리아의 미드십 스포츠카에 쓰였고, 그런 느낌을 신형 투싼에 넣으면은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슈퍼카는 아니지만 슈퍼카에서 느껴지는 그런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캐릭터 라인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세 덩이로 이렇게 보여요. 앞바퀴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고, 몸통은 좀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바퀴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두툼하게 또 붙어 있고. 예, 그래서 세 덩이로 약간 근육 같은 게 이렇게, 예, 좀 힘이 센 어떤 관절이나 이럴 땐 근육이 좀 두툼하게 붙잖아요. 이런 거를 좀 묘사를 하면서 덩어리가 잘린 느낌을 사선으로 잘라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세 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차체에 반사되는 라인이 한 덩어리로 만든 차들은 그냥 잔잔하게 하나의 라인으로 쫙 그냥 정적으로 붙잖아요. 근데 이제 덩어리가 세 덩이가 되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하이라이트 잡히는 게 좀 이렇게 뚝뚝 끊겨서 잡히죠. 이렇게 뚝뚝. 예, 뚝뚝 끊겨서 잡히면서 하이라이트 잡히는 것도 좀 역동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역동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디자인은 뭐 특이하면서 잘 생기게 디자인했다는 게 이런 것들, 예, 정말 디자인의 의도, 예, 정말 기발한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딱 철판에다가 다 투영을 시켜서 완성도 높게 만들어냈다는 게 디자인을 잘한 거죠. 일단 신형 투싼은 기존보다 상당히 커졌어요. 기존보다 15cm나 길어졌습니다. 15cm 길어지면 거의 한 등급 위의 차가 된 거예요. 휠 베이스는 8.5cm, 8.5cm나 늘어나면 진짜 한 등급 위의 차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폭과 높이도 1.5cm씩 늘어났는데, 요게 이제 숏휠 베이스 모델, 이게 지금 휠 베이스가 2755입니다. 2755. 2700 정도가 보통 준중형차의 이 휠 베이스고, 그 기존의 투싼이 2670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8.5cm 늘어서 2755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예전에 산타페 DM이 2700이었어요. 산타페 DM.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산타페가 2765.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1c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로 윗형이랑, 예, 산타페랑 투싼이 휠 베이스가 1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상당히 커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롱휠 베이스 모델 2755, 휠 베이스가 2755가 이제 롱휠 베이스 모델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롱휠 베이스 모델로 이제 팔고, 숏휠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휠 베이스가 27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이제 유럽 지역은 큰 차 선호보다는 작은 차 선호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휠 베이스 모델로 팔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중국, 미국, 북미, 뭐 카나다 이런 데는 롱휠 베이스 모델로 팔린다고 합니다. 자, 옆모습에서 계속 보시면은 이 바퀴를 감싸는 휠아치, 요것도 이게 그냥 동그라미로 바퀴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딱 감싼 게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감쌌어요. 예, 휠아치를 이렇게 사다리꼴로 감싼다는 거는 정통 오프로더 같은 사륜구동차 같은 그런 느낌을 낸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사다리꼴이 방향성이 굉장히 짙게 디자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아니고 앞은 짧고 뒤는 이렇게 높게 된, 그리고 여기는 그 검은색 크레딩이 여기는 좀 얇고 이렇게 뒤로 가면서는 좀 검은색 크레딩이 좀 굵어지는, 예, 그런 구성이라서 이 휠아치 자체에서 요 방향성, 요쪽 앞쪽으로 가는 그 방향성이 아주 짙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역동적이고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휠아치의 이렇게 뒤쪽을 보면은 마치 공기가 빠져나갈 것 같은 에어벤트 같은 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만 냈는데, 컨셉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 했었대는데, 이 양산화 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없어지고 이제 그래픽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뒷바퀴 다 이제 그럼 공기 빠져나가는 그래픽이 있고요. 요 그래픽이 요 옆모습의 그 유리창 부분, 요걸 디에로라 그러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금속김으로 된 거 뒷부분에도 이제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이 디테일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각 휠아치의 뒷부분과 요 디에로의 끝부분, 이런 거로 공기 빠져나가는 이런 그래픽으로 차 전체에 이제 좀 통일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디에로, 이 옆모습 유리창에 요 윗부분 보통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크롬 도금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감싸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차 출고할 때 보면 여기 뭐 검은색 테이프나 뭐 노란색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요게 스테인레스예요. 요게 스테인레스인데 그 재질과 똑같은 걸로 그 뒷부분에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디테일 있는 것까지도 같은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내를 정말 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들이랑 완전히 차별화되게 이 돌출되었던 부분을 다 없애고 매끈하게, 매끈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상엽 전문은 마치 그 단정하게 정리된 가정의 가구처럼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돌출되는 거 없이 매끈하게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돌 같이 단정하고 단단해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한 게 특징이에요. 기존에 돌출돼 있던 것들이 뭐 기어 노브가 돌출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위에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요 이제 커버가 이제 좀 돌출돼 있었고,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돌출돼 있었던 것이 있는데, 기어 노브는 이제 버튼식으로 되면서 돌출 안 되고 매끈해졌고요. 그 다음에 LCD 10.25인치 요 LCD로 계기판을 대체를 하면서 이 위에 있는 커버를 없애버렸습니다. 계기판을 덮는 커버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저반사가 되는, 반사가 좀 덜 되는 필름을 그 LCD 계기판 앞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의 시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낮은 옵션, 요 전자식 계기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기존 계기판 비슷한 게 계기판을 감싸는 요 커버 속에 바늘식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비주얼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신형 투싼을 사시려면은 반드시 10.25인치 LCD 계기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주얼적인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하여튼 뭐 실내가 이게 돌출되는 거 없이 단정하게 디자인된 게 특징이에요. 10.25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게 딱 들어가 있고, 에어컨 송풍구나 이런 것도 그냥 다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라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주 단정하게 디자인됐죠. 에어컨 송풍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송풍구고 어디는 에어컨 송풍구가 아니고 그냥 라인만 있고, 이것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있던 자리에는 실제로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데, 추가로 이제 무풍 기능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무풍 기능을 키면은 그 줄무늬로 되어 있던 데가 열리면서 그 차가운 공기, 에어컨 같은 게 이제 무풍처럼 이렇게 슬슬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간 기술인데, 요즘에 이제 공기 질이나 뭐 실내 공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예민해져 있잖아요. 이제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이런 거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차 안에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조작 그 패널 안에 그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지까지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미세먼지를 그 제거해주는 그런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새로 들어간 기능인 것 같은데, 에어컨을 키우는 에바포레이터라는 데가 이제 차가워지면서 거기로 공기를 통과시켜서 찬 공기를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에바포레이터는 이 차가운 냉매가 여기를 돌면서 공기를 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포레이터는 이렇게 금속으로 생겼고 여기 막 이렇게 금속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차갑게 되면서 공기를 식혀주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에 물방울 같은 게 맺히죠.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맺히면서 이 물방울이 여기서 좀 썩어서, 그래서 에어컨을 키면 약간 썩은 내가 나는 뭐 요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아끼시는 분들은
요 물방울을 다 말려서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한 5분 전, 10분 전부터는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만 놔두면은 송풍이 되면서 거기를 이제 에바포레이터를 좀 건조시키거든요. 요렇게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형 투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집에 도착해서 시동 끄면은 끄고 이제 주인은 들어가면은 30분 뒤에 이 블로어 모터가 자동으로 돌면서 에바포레이터를 건조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수입차들에나 좀 있었던 기능인데 이게 이제 신형 투싼에 이런 게 들어갔고요. 앞으로 전차종에 거의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신형 투싼은 일단 상당히 커졌고요. 커지면서 근사해지고 멋있는 디자인 이런 게 특징이고 상당히 커지면서 뒷좌석도 상당히 넉넉해졌습니다. 뭐 지금 팔고 있는 산타페랑 휠베이스가 1c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상당히 그 뒷좌석이 넉넉하겠죠. 그리고 트렁크도 622리터라고 하는데 기존에가 513리터였어요. 거의 100리터 넘게 이렇게 넓어진 건데 현대 i40 있잖아요. 현대 i40 정도 넓이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디자인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차가 이제 좀 전시가 됐을 때 실차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발표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엔진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엔진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투싼에는 엔진이 12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2가지. 12가지. 가솔린 엔진이 6종, 디젤이 4종,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그냥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6종, 디젤 4종, 여기 안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 종류를 다 넣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요것도 3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파워트레인이 이 신형 투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 요 장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거 이제 유럽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전략형으로 아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요게 기존 엔진에다가 이제 48V로 구동되는 그 전기 모터를 엔진이랑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 제동을 할 때나 엔진을 종속 주행을 할 때는 요게 발전기가 되면서 48V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요. 그렇다가 이제 차가 급가속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 벨트를 통해서 엔진의 힘을 좀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힘은 배터리로 저장을 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의 힘을 보태주는 그런 구조이고, 또 오토 스톱앤고 장치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대기에서 차 쓰면은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드르렁 걸리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그래서 정차되었을 때 시동이 꺼지면서 연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요 기능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꺼놓고 다니시죠. 왜냐하면은 다시 시동이 걸릴 때, 그리고 다시 시동이 꺼질 때 차체에 진동이 생기고 뭐 이래서 좀 불편해가지고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하시면은 시동 걸리는 게 상당히 부드럽게 걸려요. 그냥 걸리지도 않는 것처럼 걸리기 때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오토 스톱 앤 고 장치를 실질적으로 꺼놓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전격 적용이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좀 강화를 하고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도 좀 더 효율을 높여서 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엔진이 어떤 게 나오는지 좀 말씀드리면, 가솔린 엔진이 6종이 들어가는데 1.6L, 2L, 2.5L 이렇게 3가지 등급인데, 1.6L 터보가 180마력짜리가 있고 150마력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마력짜리는 이 터보 압이 조금 이제 좀 마일드하게 세팅된 거고, 180마력짜리는 좀 터보 압력을 좀 더 높여서 세팅한 거죠. 그래서 180마력 터보, 150마력 터보, 1.6L 터보가 2가지인데, 여기에 또 각각 48V 하이브리드를 붙인 게 180마력짜리에도 48V 붙고 150마력에도 48V 붙은 엔진,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6L만 일단 4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L 그냥 MPI 엔진. 아마 요게 제일 156마력짜리인데 요게 가장 저렴한 엔진일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뭐 남미 쪽이나 뭐 이런데 뭐 팔 것 같은데, 예, 요거랑 그다음에 2.5 GDI 190마력짜리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시장 전용일 것 같아요. 이렇게 터보 엔진이 아닌, 예, 터보 엔진이 아닌 좀 배기량이 있고, 그래서 미국처럼 도로가 쭉 뚫려 있는 도로를 좀 더 파워풀하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2.5 GDI가 아마 표준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신형 투싼은 미국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솔린 엔진이 6종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도 1.6이랑 2.0이 들어가 있는데 1.6은 136마력과 116마력, 136마력과 116마력. 요게 이것도 터보 앞과 그 인젝터 앞 뭐 요런 것들 차이 때문에 136마력은 좀 고성능, 약간 성능을 좀 있게 만든 거고 116마력은 좀 마일드하게 만든 거죠. 이 두 가지 종류의 또 각각 48V 하이브리드 장치가 붙은 게 또 2종. 그렇게 해서 4종류 들어가고, 이제 2L 디젤 186마력짜리 이렇게 해서 디젤이 5종이네요. 디젤이 5종. 예,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달려있는 게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그대로. 합산 출력이 230마력짜리 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 연비가 미달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로 인정을 못 받아서 세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투싼은 이거 무난히 통과할 것 같습니다. 연비가 15.8을 넘으면은 그 1.6L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들은 15.8을 넘어야 되는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16.2, 그래서 무난하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을 받아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싼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65마력짜리 전기 모터도 좀 더 센 거 들어가고 전기 배터리도 좀 더 큰 거를 넣어서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배터리를 따로 충전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게 이제 이것도 유럽 전략형으로 아마 만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230마력짜리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전기 모터도 좀 센 모터거든요.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좀 센 모터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얼마나 센 모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265마력이면은 기존보다 좀 1.5배 정도 전기 모터가 좀 세진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좀 가격은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늘 뭐 가격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1.6L 터보랑 2L 디젤 이 두 가지 엔진만 출시가 됐습니다. 1.6L 터보 180마력짜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6마력짜리 2L 디젤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디젤 엔진이 191만 원이 비쌉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2,435만 원부터 2,435만 원. 1.6L 터보 가장 저렴한 게 2,435만 원이고, 풀옵션 다 넣으면 2L 디젤에 풀옵션 다 넣으면 4,024만 원까지 갑니다. 예, 이 준중형 SUV가 4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됐어요. 기존 투싼이 2,255만 원부터 3,6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 레인지가 있었거든요. 풀옵션이 3,650. 대충 그냥 가격만 따지면, 예, 옵션이 많이 좋아졌고 뭐 기본으로 달려있는 게 많고 또 기존에 없었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 인상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도 부쩍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투싼이랑 신형 투싼을 가격으로만 딱 비교를 하면 200만 원에서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좀 비싸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차가 일단 거의 뭐 투싼이 아니라 산타페 정도로 차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급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신형 투싼, 예, 오늘 온라인으로 발표된 신형 투싼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일로 좀 경험이 없어서
이걸 빨리빨리 좀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 좀 죄송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도 더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난 안 치고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그러는 일 없도록, 예, 좀 조신하게, 진지하게, 예, 그리고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어른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장난을 좀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이 시절부터 많이 혼났어요. 대부분 혼난 거는 99%가 거의 장난 때문에 혼났습니다. 제가 좀 장난이 좀 심해서, 예, 그랬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도 이 장난 때문에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제라이드 세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예,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예, 좀 생각 깊게, 진지하게, 점잖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비디오 오토